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 11시 18분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보다는 숫자가 좀 줄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안정적이지 않고 켜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지를 1, 2를 쓰는 분이 1은 되고 2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지 분할을 끄고 D1을 키고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놓은 다음에 D2를 킵니다. 그럼 D2가 까맣게 이제 먹통이 되면 그 상태에서 다시 홈 버튼을 누르고 홈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열어봤던 그 앱들이 이제 조그맣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방금 켰던 D2를 위로 올려버리면 삭제가 됩니다. D2가 삭제된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D2를 다시 켭니다. 그러면은 D2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른 방법인데, 이거는 일단 홈 버튼 누르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창이 조그맣게 변하고 거기서 이제 먹통이 된 D2를 위로 날려버리고 다시 뒤로 가게 하고 다시 D2를 켜고 그러면 켜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몇 번 해봤는데 다 켜지고요. 그런 다음에 분할을 누르면 분할에서 D1과 D2가 같이 실행이 되는 걸 제가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배터리 절약 모드 있잖아요. 배터리 절약 모드, 그거를 해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절약 모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약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절전으로 사용할 앱에서 D1이나 D2나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절전 모드로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D1을 켰는데 거기서 밑에 설정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그 설정 들어가서 권한 들어가서 위치 들어가서 항상 사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보통은 앱 사용 중에만 사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항상 사용으로 바꿔 놓고 다시 뒤로 나와서 다시 키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정 들어가는 거는 까맣게 될 때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설정이라는 글씨가 나올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설정을 어디서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게 설정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설정이라는 글씨가 안 나오면 그냥 제가 얘기했듯이 핸드폰 껐다 키시고 아니면 홈 버튼 누르고 그 왼쪽 버튼 눌러 가지고 먹통된 거를 위로 날려버리고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다시 그 먹통된 거를 다시 키면 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인가 그 법인 탁송 기사 모집하는 거 제가 광고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한 서너 명 정도 더 모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리는데, 그 회사 설명을 먼저 드리면 스카이 네트워크인가? 이름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스카이 뭡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서울 경기도에 제네시스하고 벤츠 수리나 관리를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탁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은 10km 미만은 2만원이고요 10km를 넘어가면 1km에 1,000원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10km 미만짜리 짧은 오다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고 뭐 다른 거보다는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조건은 일단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은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 나와요. 근데 50%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게 보증금을 30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요금은 다 후불로 들어오는데 요번 주에 일하신 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입금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약간 돈이 좀 묶여 있는 그런 게 안 좋고, 그리고 세미정장 이상 복장을 하셔야지만 하실 수 있는 탁송 오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처럼 해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이번에는 제 핸드폰에다가 법인 탁송 지원한다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셔야지만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교육이 선유도역 근처에서 해요. 영등포 양평동에 선유도역 근처에 사무실에서 목요일날 2시에 교육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핸드폰에다가
법인 탁송 지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낮에 오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낮에 그 담당자가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럼 상담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법인 대리운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 대리운전 회사에 가입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은 1군 법인 9개 회사를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띄울 건데요. 마음에 드는 회사로 연락하셔가지고 가입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이나 대리기사분, 영업용 화물차 기사분들이 들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드는 운전자 보험보다 보통 가격이 두세 배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안 들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게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이제 보통 사고 냈을 때 상대방 차나 내 차나 이런 걸 보상해 주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사고 내신 분을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합의금이라든지 그런 걸 보상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 좀 법규 위반 7대 중과실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고를 크게 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거라 가지고, 실제로 그런 7대 중과실 위반을 하면서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기사분들 사고 낸 내역을 살펴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는 있는데, 그리고 별로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가격이 좀 비싸서 제가 그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